LG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LG 돌아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최근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을 진행하는 MC사업부가 해체된다는 소문이 블라인드에 퍼지면서 며칠 전 거의 확실시하는 사장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러한 루머가 나와도 사실 신빙성이 좀 있었던 게 뭐냐면 LG가 피처폰 시장과 달리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게 계속 상승세로 가야 하는데 계속 꾸준히 하락세로 가면서 매년 엄청난 적자가 났기 때문이죠. 사실 LG에서 스마트폰을 꾸준히 내주는 것도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해체 혹은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마음이 뭔가 모를 아쉬움에 LG전자의 핸드폰에 대해 그냥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항상 말하는 LG전자의 MC사업부, 약자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이나 스마트 기기를 전담하는 부서예요. 근데 또 톰프리오 같은 오디오 제품은 다른 부서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과 비교하자면 이제 삼성의 경우 IM 부분, 그러니까 IT,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속해 있는 무슨 사업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LG전자의 MC사업부를 돌아보면 이제 크게 2010년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이전, 그러니까 피처폰 시절, LG의 핸드폰 브랜드를 사이언으로 내밀던 시절이죠. 이때는 진짜 LG의 어쩌면 전성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피처폰 시절에서 한때 LG가 전세계 판매량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핸드폰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LG전자의 매출을 반을 차지하는 게 핸드폰일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던 게 LG의 MC사업부였어요. 그 위로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노키아랑 모토로라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죠. 이 당시 저는 급식을 먹고 있었고 잼민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막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삼성은 원래 잘 나가던 회사였고 LG는 독창성과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삼성 피처폰은 약간 노땅 느낌이 나서 좀 싫어했고 LG는 트렌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저는 항상 피처폰은 거의 LG폰만 썼어요. 이때 LG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냐면 지금도 많은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게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인 리얼 그룹과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고 진짜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지금 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 소리를 들으면 군대 나팔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게 굿모닝입니다. 그때는 핸드폰마다 자판이 모두 달랐어요. 삼성은 천지인을 썼고 LG는 이지 한글이라는 것을 썼는데 처음 사용하기에는 천지인이 더 편했지만 적응할수록 편한 건 이지 한글. 삼성보다 LG의 키패드가 더 좋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LG가 보급형 폰에도 뭐 지하철 노선도 전자사전 같은 기능들을 아낌없이 모두 넣어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더 좋아했을걸요. 이렇게 잘 나가던 LG 피처폰 시장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핸드폰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2005년에 출시한 초콜릿 폰입니다. 진짜 얘는 LG의 거의 레전드 폰이었죠. 어느 정도 레전드냐면 얘가 전세계 판매량을 한 2천만 대 이상을 팔았을 거예요. 2천만 대? 그게 얼마나 큰데 씹더가! 지금 윙 판매량이 3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 폰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것이죠. 그리고 2006년 LG에서는 샤인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대박이었는데 피처폰에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 와, 이 당시에는 진짜 미쳤다고 했어요. 초콜릿폰도 매력이 있었지만 샤인폰은 진짜 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느낌, 거의 레전드였죠. 특히 이상봉 디자이너 에디션도 있었는데 이때는 배터리로 모두 탈부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백커버를 빼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인데 이 커버에 독특한 에디션이 있었고 저는 그때 고딩이라서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했지만 고딩이 맞나? 중딩 때였나? 용돈을 모아서 1년 뒤에 중고로 백커버를 교체해서 썼어요. 와, 이거 지금 봐도 레전드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06년 전설의 프라다폰이 출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삼성이 톰 브라운이랑 콜라보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사실 톰 브라운 에디션은 만들어진 디자인의 톰 브라운의 이제 색을 입히는 건데 프라다폰은 개발부터 프라다랑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진짜 디테일 하나는 미친 정도로 잘 나와줬습니다. 지금의 톰 브라운 에디션이랑은 진짜 급이 다를 정도로 엄청났어요. 게다가 컬러 액정의 감압식 풀터치는 프라다폰이 세계 최초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한 아이폰이 프라다폰을 벤치마킹했다? 이러한 썰도 있더라고요. 이후 2009년에는 전설의 롤리팝이 출시했고 아이스크림폰, 이러한 다양한 것이 출시했어요. 이때 삼성도 우리도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디자인이 좋은 폰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에 출시되었는지 연하의 햅틱이 출시했고 이때는 LG가 좀 느렸거든요. 1년 뒤에 소시의 쿠키가 출시했습니다. 근데 인지도는 연하 햅틱이 훨씬 더 높죠. 피처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게 된 게 2009년, 2010년이 가장 큰 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바로 한국의 아이폰 3GS가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아이폰 3GS, 그러니까 1세대, 2세대도 있고 3세대가 출시가 된 것인데 사실 한국의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이폰의 존재도 몰랐고 크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희 같은 기덕들은 한국에 빨리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는 매년 출시된다 했지만 KT에서 갑자기 2009년 말 아이폰 3GS를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KT가 아직까지 삼성에 약간 좀 미움을 받고 있다는 썰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기도 했고 어쩌면 KT가 아이폰을 한국에 들여왔기 때문에 지금의 갤럭시나 G 시리즈나 V 시리즈가 있었지 만약 삼성이나 LG가 이 시장에 더 늦었다면 뭐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아무튼 이때 한국에서 이제 삼성이랑 LG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모 같은 3.5mm 헤드폰 잭도 다시 넣어주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만 제거한 와이파이도 넣어주기 시작하고 옴니아2 같은 명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 시작되는 그때 피처폰과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던 어쩌면 변곡점이 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달리 LG의 방향은 좀 달랐어요. 큰 기업들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LG는 피처폰에 집중을 하면서 심지어 스마트폰 스펙의 폰을 피처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LG는 그 당시 맥킨지의 컨설팅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진입이 늦었고 망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의 결과는 기술 개발보다는 마케팅에 집중을 해라, 스마트폰보다는 피처폰 시장에 집중을 해라, 요거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이유, 보통 제조사에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전문가의 시각인 것처럼 포장하고 싶을 때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컨설팅 회사도 의리다 보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방향을 맞춰주는 그러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맥킨지의 컨설팅 때문에 초기에는 피처폰에 집중해서 좀 쓴맛을 봤지만 제 생각에는 LG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신기하게도 LG의 스마트폰 초기에는 그래도 꽤 괜찮았기 때문이죠. 대신 삼성은 갤럭시 S 시리즈와 A 시리즈를 초기부터 런칭을 하면서 이것을 꾸준히 다져나갔고 LG는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왜 LG 스마트폰이 초기에 그래도 괜찮았냐면 옵티머스 1이 2010년 10월에 출시했는데 지금 보면 이 제품이 목미 하실 수 있지만 전세계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2014년 5월에 출시한 LG G3 역시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말도 안 되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비자가 많이 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LG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고 이때를 기회로 잘 살리면 더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후의 방향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때는 LG가 이제 그나마 안드로이드 폰을 꽤 잘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구글의 픽셀 폰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넥서스라고 해서 각 제조사가 제조하는 그런 이제 구글의 레퍼런스 폰들이 있었습니다. 넥서스 4도 LG가 제조한 걸로 아는데 꽤 괜찮은 평을 받았죠. 아무튼 아이폰 3GS가 한국에 출시되고 아이폰 4 출시를 기다리던 가운데 삼성은 갤럭시 S를 처음으로 공개했고 LG는 옵티머스 Q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LG 맥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을 박았는데 피처폰으로 출시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이 당시에 발표했어요. 게다가 초콜릿이 그리웠는지 아이폰 3GS가 출시되었던 그 상황에서 뉴 초콜릿 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응은 너무 냉정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적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그나마 맥킨지 컨설트 때문에 피처폰에 집중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초기는 괜찮았어요. 그 LG의 옵티머스 LT2 그것도 꽤 나름 명작이었고 스마트폰에 키보드가 달린 Q 시리즈 저는 특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그 LG의 뷰 시리즈였거든요. 저도 그 뽐뿌에서 보고 대란을 타서 구입한 뷰2 이야 저는 그러한 폰이 좋았는데 LG는 이것을 계속 이제 브랜드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응이 별로네 이러면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LG가 초기에는 옵티머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쓰면서 막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제 출시를 하다가 갑자기 옵티머스를 버리고 G 시리즈로 밀고 나가는 그러한 해가 왔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옵티머스 G가 출시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삼성은 처음부터 갤럭시 S 시리즈를 밀고 나갔던 것에 비해서 이제 옵티머스 시리즈에서 G 시리즈의 전환은 좀 많이 늦었다고도 볼 수 있죠. 이후 삼성에서 노트 시리즈를 11년도에 출시를 하니까 LG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도 큰 사이즈의 폰을 출시해야지 하면서 G 프로 시리즈가 13년도에 출시했고 이것도 2세대까지만 출시하고 사라진 라인업이에요. 생각해보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지만 LG에서는 또 G 플렉스라는 라인업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삼성도 도전을 많이 하고 LG도 도전을 많이 했지만 LG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도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내쳐버리는
그런 게 좀 아쉽다랄까. 아무튼 옵티머스 G가 출시되었을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옵티머스 G의 디자인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아마 이때 LG UX 1.0이 처음 나왔을걸요. 다만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옵티머스 G가 출시되었을 때는 내장 배터리가 들어간 폰을 아이폰 빼고는 보기 힘들었는데 LG는 과감히 내장 배터리도 탑재를 했고, 여기서 옵티머스 G가 구본무 회장님의 G를 뜻한다고 해서 일명 회장님 폰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재밌는 건 LG가 이때 소프트웨어에 좀 각성을 해서인지 LG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삼성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는 했죠. 다만 플래그십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나머지 기기들은 진저 브랜드 밸류팩으로 많이 떼었었고, LG는 보급형부터 많은 기기들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로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이 당시 삼성은 지금의 원 UI가 아닌 터치위즈를 사용하면서 최적화 문제도 꽤 많았었죠. 그리고 나서 LG의 전성기가 2013년에서 15년 요때가 딱 LG 스마트폰의 전성기였습니다. LG G2, 갤럭시 S4와 같이 경쟁을 하는 모델인데 사실 디자인은 좀 많이 비슷비슷했지만 저는 깔끔한 LG G2의 디자인이 더 좋았고, 또 LG가 카메라의 OIS를 여기에 사용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면 LG G2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저는 솔직히 LG G 시리즈에서 G2가 가장 명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해인 LG G3, 갤럭시 S5랑 경쟁하는 모델인데 성능을 다 떠나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삼성이 이때 가장 큰 병크를 터뜨리는 데일밴드 디자인을 만들면서 솔직히 디자인만은 LG G3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 WQHD 해상도를 쓴 게 아마 G3 때가 처음이었을걸요. 그 해상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LG G4, 갤럭시 S6. 이때가 약간 제일 아쉬웠던 시기인 것 같은데, 삼성에서는 갤럭시 S5의 그 처참한 맛을 봐서인지 알루미늄 프레임에 삼성페이까지 탑재를 하면서 삼성의 명작인 갤럭시 S6가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도 있는데, 다음엔 LG G5. G5가 어떻게 보면 명작인데 좀 실패작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그 독특한 모듈형을 썼잖아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은 아이폰에서 알루미늄 프레임,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면서 더 고급화에 치중을 하는 반면 LG도 알루미늄을 사용했기는 했지만 그 위에 도료를 입혀서 오히려 이제 실제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 느낌이 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뭐지? 싶더라고요. 하지만 갤럭시 S7은 S6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점점 개선해서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LG G6, 갤럭시 S8, 이때부터는 점점 갤럭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LG가 G 프로의 아쉬움 때문인지 V 시리즈로 또 출시하긴 했거든요. V10이 나왔을 때도 저는 사실 얘는 괜찮았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V20도 꽤 괜찮고, V30도 괜찮고, V40까지도 저는 LG가 꽤 잘 만드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V50부터는 잘 만들긴 했지만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뭐 메리트가 크게 없다 보니까 점점 하락세로 간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좀 LG 스마트폰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때 LG가 중저가 시장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특히 피처폰 시절처럼 그 G 시리즈를 버리고 그때그때 출시되는 폰마다 팬네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LG 벨벳, LG 윙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방식대로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왔습니다. 근데 LG가 재미있으면서도 독특한 기술을 꽤 많이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특히 LG에서 Q 슬라이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는 꽤 좋았었고, LG가 초광각 카메라도 처음으로 도입했고, 갤럭시와 아이폰 후면에 무광을 쓰기 전에 LG가 먼저 V40로 시작했고, 카메라에서 전문가들을 위한 포커스 피킹, 지금의 갤럭시보다도 더 세세했던 카메라 프로 모드, 후면에 빠른 지문 인식, 그리고 노크온과 노크오프, 이렇게 재미있는 기술들도 많았는데 LG가 어느샌간 이 장점들도 하나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왜 LG 스마트폰이 이렇게 왔을까? 뭐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저는 이제 윗사람의 그 똥꼬집, 그리고 사후 지원의 문제가 좀 컸다고 봅니다. 제가 삼성과 LG를 모두 경험해보니까 실무진에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것, 지금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걸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 정도가 삼성과 LG 모두 똑같거든요. 임원진 분들이 좀 취향이 확고하다는 걸. 근데 삼성의 경우 그 임원분들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반면 임원분들이 싫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적된 QC 및 사후 지원, LG 스마트폰들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막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QC 문제가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한 LG G2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터치 문제 이슈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LG에서도 자꾸 말이 바뀌는 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LG G5도 모듈형을 지속적으로 계속 민다고 했지만
있었지만 그때 한 번만 하고 끝이었고, G 시리즈와 V 시리즈의 정체성도 항상 소비자가 물었는데 LG에서도 매년 하는 말이 달랐어요. 언제는 상반기 전략 플래그십, 하반기 전략 플래그십 이렇게 구분을 했다가 언제는 4G, 5G, 언제는 LCD, OLED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니까 소비자는 더더욱 믿지 못하고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 회사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데 소비자는 이러한 피로도가 쌓였고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갑자기 생각난 게 마케팅 방향도 특이했던 것 같아요. V50가 출시했을 때도 듀얼 스크린은 분명 액세서리의 일종인데 폰 자체의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이 액세서리를 메인 기능처럼 밀었고, 벨벳도 출시 전에 언플로 매스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개념, 그리고 가성비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스펙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나온 것도 한몫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UI와 UX 문제, 사용자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UI, UX는 삼성과 비교해도 너무 촌스러울 정도로 티가 나는, 삼성과 크게 비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LG폰만 썼을 때는 뭐 나름 괜찮네, 이걸 왜 촌스럽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랫동안 LG폰을 쓰고 다시 갤럭시로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진짜 LG에서도 있던 기능인데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의 차이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정확하게는 삼성만큼의 디테일이 잘 없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기칸 것에만 몰두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컨드 스크린이나 덱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지금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분명 좋은 기능은 맞는데 결국 이를 원하는 유저층은 극소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극소수만을 위한 기능을 만들다 보니까 구입하는 사람도 극소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G4, G5, 한 G6, G7 정도의 이제 LG의 이제 약간 좀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번 딱 이상한 것에 몰두하지 말고 기본기만을 위해서 잘 다듬어서 출시를 했었다면 다시 LG 스마트폰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본기가 부족한데 뭐 LG나 윈같이 너무 기칸 것에 집중을 했던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예전에 LG 스마트폰의 시절도 알았고 피처폰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LG폰이 잘 나오면 구입해야지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매번 QC 문제, 사후 지원에 대한 실망, 그리고 회사도 모르는 정체성, 이런 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LG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진짜 LG가 각성하고 엄청 잘 만들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LG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겠지, 이번만 출시하고 버리겠지, 이러한 의심부터 하고 보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기도 했죠. 가격 경쟁력부터 중국폰이 더 좋고, 또 실제로 써보면 솔직히 진핑이 형이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한다면 진짜 스마트폰만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수준이에요. 아무튼 LG의 MG 사업부가 이제 다른 곳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LG전자에 대한 뭔가 걱정도 있습니다. 왜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하지 못하냐? 그게 역시 가전, IoT 가전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이사를 하면서 가전을 구입할 때 사실 삼성이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제 삼성으로 모든 가전을 구입하려고 한 이유가 스마트싱스 때문입니다. 갤럭시 폰에서는 기본 앱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할 때도 스마트싱스가 꽤 편했어요. 물론 LG도 싱큐 앱이 있기도 하죠. 근데 LG 싱큐 앱도 써보면 쓸만은 한데 저는 사용성은 스마트싱스가 훨씬 더 좋다고 느껴졌고, LG 싱큐의 문제점은 앱 자체에서 이제 먹통되는 현상이 종종 있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몇 번 받아보니까 그냥 스마트싱스가 연동되는 삼성 가전으로 구입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애플 유저분들이 계속 애플 기기만 쓰듯이 가전도 이제 갤럭시가 더 유명해진다면 가전 자체도 삼성이랑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LG도 계속 스마트폰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출시를 했던 것일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 스마트폰 초기 피처폰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매각 해체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스마트폰이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가전만이라도 LG가 이제 다시 잘해서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가전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선택지가 중국폰이 아니라면 무조건 갤럭시를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와, 진짜 G2, G3 이때는 LG폰의 레전드 시대였는데 그 이유가 많이 아쉬웠습니다.